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미래엔 송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8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의 환경이 변화되는, 그렇죠? 그 원인들을 다루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라고. 아, 나 진짜 에너지 조금 써야지, 절약해서 써야지, 그렇지? 지구를 위해야지, 그죠? 그런 마음을 조금 더 정량화시켜서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교과서 핵심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는데 이때 에너지가 전환된다고 얘기하죠. 에너지가 전환될 때 전환되기 전의 에너지 총량은 전환된 후의 에너지 총량이랑 같고요. 이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항상 열 에너지가 함께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열 에너지는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에너지고요.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아 그중 일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열기관이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도를 열효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핵심어 찾기를 마무리하고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 교육과정이 뭐냐? 자, 교육과정에서 우리 학생들 이런 부분은 꼭 성취해 줘라. 에너지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 그렇죠? 전기에너지, 전기제품들 사용할 때 세탁기, 청소기, 스탠드, 컴퓨터 여러분 열 발생하는 거 알고 있어. 특히 화석 연료의 사용에서 화석 연료 사용되면 그쵸? 지구 온난화 일어나고요. 그쵸? 근데 적게 써야 되는데 화석 연료 덜 써서 에너지 줄여야 되는데 화석 연료가 사용돼서 그쵸? 전기를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도 벌어지는 열이 있어. 그럼 우리가 화석 연료를 계속해서 더 많이 떼야 되거든. 응? 열 에너지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낮아진다라는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열 에너지의 이용 효율, 에너지 효율,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핵심 개념,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요. 열 효율과 에너지 효율 같은 개념이거든요. 를 이해하고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하면서 에너지를 줄여서 지구를 위하는 행동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겠구나를 조금 구체화시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가 뭔지, 에너지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의 종류들이에요.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이 에너지들 각각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에너지가 뭐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에너지가 뭐라고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우리 핸드폰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은행 업무 할 수 있죠. 또 멀리 있는 사람이랑 영상 통화할 수 있어요. 또 집도 지어. 마인크래프트 집도 지고요. 전쟁도 하고요.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 핸드폰은 어떻게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냐? 그치, 전기 써서 그런 거지. 전기 써서. 맞아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으로 바꿔가지고 전환시켜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는 거라고요.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에너지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일단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뭐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
이 역학적 에너지 때문에 그렇죠?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고, 운동을 시킬 수 있다고요. 자동차도 돌리고요, 선풍기도 돌리고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 열 에너지는 열에 의한 에너지, 그렇죠? 집에서 음식 해 먹고요, 그렇지? 난방하고요, 이런 열 에너지. 자, 화학 에너지 중요합니다. 화학 에너지.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화석 연료를 많이 연소시킨다 그랬어. 그 화석 연료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예요. 화석 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또 우리 에너지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요, 그렇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런다고. 우리 몸에 저장된 에너지도 화학 에너지. 건전지에 저장된 에너지도 화학 에너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전류를 가지고 열을 내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렇죠? 빛 에너지, 전등, 그렇죠? 빛 에너지. 그다음 핵 에너지,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융합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 그지? 태양이 핵 에너지로 자신을 밝히고 있잖아. 수소 핵 융합 반응,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 한번 보죠. 전등은 전등.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내고 있는 거냐? 전등은 원래, 그렇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빛을 내는 거야. 이렇게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걸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지? 광합성은요? 광합성, 광으로 뭘 합성해낸데, 그치? 빛 에너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자, 그치? 식물의 몸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태양 전지는요? 태양 전지, 우리 이렇게 솔라셀들 전기 만들어내잖아, 그치? 뭘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맞아요? 자,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그래. 폭포,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뚝 떨어지면서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다른 물질을 운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번개는요, 구름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가 팍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빛, 그리고 소리를 만들어낸다고요. 반딧불이는요, 화학 에너지, 반딧불이 내에 있는 특정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전환되면서 빛이 팍 나는 거야. 그리고 동물의 움직임, 동물 혹은 인체 내에 있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라 그랬지. 이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 에너지가 전환되는 형태의, 자, 우리 교과서 교재에 전기 에너지가 전환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전기, 밥솥, 전기를 이용해서 밥을 끓여야 돼, 그렇죠? 굉장한 열을 만들어내야 되지. 열 에너지. 세탁기,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세탁기 돌리면서 빨래를, 그렇죠? 깨끗하게 빨 수 있게. 텔레비전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되는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TV 오래 틀어놓으면 이렇게 만져보면 어떠냐? 따뜻해요.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세탁기,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지만 역시 열 에너지가 발생해요. 전기밥솥, 열 에너지가 발생하지 원래. 그렇죠?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특히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필요한 용도로 쓰이는 에너지로 일부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TV에서 열 나오는 게 필요한 용도입니까? 추울 때 TV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손 호호 이렇게 하냐고요. 호빵 이렇게 TV 위에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먹냐고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얘는 필요한 용도가 아닌 에너지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이게 효율적이지 않죠. 그죠? 효율적이지 않아요. 에너지가 전환될 때요. 전환되기 전에 에너지 총량이랑 나중에 에너지 총량이 똑같아.
이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고, 전환되는 과정에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에너지 효율이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리해보면, 자, 에너지가 이렇게 여러 상황으로 막 전환되지, 그치?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환되기 전의 에너지와 후의 에너지의 총량이 똑같은 걸 뭐라고 한다고?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환되기 전의 에너지 총량과 전환된 후의 에너지 총량이 똑같아요. 청소기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청소기 모터가 돌아가면서 먼지를 빨아들이죠. 맞습니까? 그게 필요한 용도로 전기 에너지가 사용된 거예요. 근데 청소기가 돌아가면서 청소기 따뜻해져. 윙 소리도 나요. 이게 청소기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 용도야? 그죠? 아니지. 그렇지 않다고요. 청소기에 공급한 전기 에너지가 이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로 전환되는데요. 전환되기 전에 총량과 전환된 후에 총량이 똑같은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지만, 그쵸?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에너지가 전환된다고요. 이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공급된 에너지, 우리가 공급받은 에너지 중에 필요한 용도로 에너지가 사용되는 정도를 에너지 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에너지 효율은요, 공급된 혹은 공급한 에너지, 전체 에너지 중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된 에너지, 공급된 에너지 분의 필요한 에너지로 용도로 사용된 에너지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얘기한다고. 예를 들면 선생님이 10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청소기에 1000줄의 에너지가 공급됐어요. 선생님이 공급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운동 에너지로 200줄이 쓰였고요. 열 에너지로 500줄, 소리 에너지로 300줄이 쓰였어. 총량은 똑같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럼 에너지 효율은 1000줄 분의 필요한 용도로 사용된 건 운동 에너지 밖에 없으니까, 그쵸? 200줄. 나눠주고 나눠주면 에너지 효율은 0.2다 라고 얘기한다고. 에너지 효율은 0.2다. 자, 에너지 효율과 비슷한 개념으로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 효율은 공급된 에너지가 열 에너지일 때, 그리고 필요한 용도로 사용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사용될 때, 이때의 에너지 효율을 열 효율이라고 얘기하고, 열이 공급돼서, 엄청난 양의 열이 공급돼서 일을 하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얘기해요. 자, 에너지 효율과 같은 개념의 열 효율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기관. 자, 좀 정리부터 먼저 하면,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항상 열 에너지가 발생해요.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내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 목적이라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필요한 용도에 부합된다면 그건 뭐 괜찮은 건데, 스탠드 전기 에너지를 뭐로 바꿔? 빛 에너지로. 선풍기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노트북 컴퓨터 전기 에너지를 빛, 그쵸? 소리 등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안 필요한 열이 발생해. 응? 이건 효율을 낮추는 거라고. 그쵸?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딴 데로, 쓸모없는 데로 쓰여져서 버려지는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 자,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버려지는 에너지야. 그지? 에너지 사용 효율이 낮아지는 경우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열기관과 열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열기관은 뭐냐? 화석 연료를 떼는 것과 같은 굉장히 큰 열 에너지를 공급해서 어떤 운동,
역학적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얘기해요. 고온의 열 에너지를 공급해. 그래서 그 에너지의 일부로 역학적인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에너지는 버리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열기관에는 증기기관 들어봤죠? 기차 증기기관차, 증기기관, 디젤기관, 그 다음 가솔린 기관 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가 한번 볼게. 고온의 열 에너지를 공급했더니 일부는 일을 하는 데 쓰이고 일부는 열 에너지로 버려졌어요. 그렇지?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일단 내가 공급한 열 에너지가, 그치? 사용되고 버려진 에너지와 같은 양이어야 되니까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공급한 에너지인 열 에너지 Q1은, 그치? 사용된 일에 쓰인 에너지와 버려진 에너지를 합한 것과 같죠. 공급한 에너지와 사용된 에너지, 버려진 에너지 합이 똑같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자, 에너지 효율과 같은 개념인 열 효율 뭐냐? 이 기관에서 공급한 열의 사용초가 얼마나 필요한 용도로 사용됐느냐, 얼마나 효율적이냐를 나타내는 정도가 열 효율이라고. 응? 자, 에너지 효율 떠올려 볼까요? 공급한 에너지 분의 필요한 용도로 사용된 에너지를 에너지 효율이라고 했다고. 에너지 효율 똑같습니다. 열 효율도. 어떻게? 공급한 열 에너지 뭐예요? Q1분의 내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건 뭐야? 그렇지, W죠. W. 근데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W는 얘를 이항하면, 그렇지, Q1-Q2. 이 식은 다시 이렇게 변형될 수 있어요. 공급한 에너지, 고온 에너지 분의 Q1-Q2. W는 Q1-Q2니까. 됐죠? 이건 또 이렇게 변형될 수 있네. 요래 분수가 또 정리되잖아요. 하트 무늬로. 그죠? 그러면 1-Q1분의 Q2. 이걸 에너지 효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에너지 효율이 높으려면, 그치? 버려지는 열이 적어야 되지. 그지? 공급된 열 에너지의 많은 양이 역학적 에너지로 쓰여서 기관을 움직이게 해줘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W가 크거나 Q2가 작거나 그런 경우에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요 열기관들의 에너지 효율이 얼만큼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한 수치들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적을 거예요. 자, 증기기관은 공급한 열 에너지가, 여러분은 뭐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어. 9375000. 근데 일은 얼만큼 하느냐? 750000줄 이만큼 해요. 그러면 열 효율은 공급된 에너지 분의, 그죠? Q1분의 W가 되는 거니까 얘분의 얘 하면 얼만큼 되냐? 이거 0.08. 굉장히 효율이 낮죠. 그렇지? 가솔린 기관 320000줄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 중에 1은 8만 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열 효율이 얼만큼 되느냐? 0.25.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 디젤 기관은요? 285000에 에너지를 공급하면 99750만큼의 일을 할 수 있대요. 디젤 기관은 효율은 0.35가 된다고. 열 효율을 여러분이 한번 계산하는 연습을 눈으로 하시라고 쌤이 한번 예를 들어 본 거야. 수치 되게 복잡한데 적어놓고 하는 것보다 쌤이 쓰면서 하는 게 조금 더 뭔가 여러분 참여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자, 그럼 이제 에너지 이용 효율과